안녕하세요. 비트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 급락 이후 바닥을 다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추세가 뒤집혔다고 보기에는 이른 자리예요. 오늘 분석에서는 1시간 봉으로 현재 시장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15분 봉으로 단기 진입 구간을 체크하면서 지지와 저항 구간 그리고 롱과 숏 전략까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지금처럼 방향이 불분명한 자리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해요. 지지가 살아있느냐, 저항이 막히느냐, 그리고 그 반응에 거래량이 실리느냐예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오늘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시간 봉 기준으로 현재 시장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더리움 1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시장 구조 자체는 아직 단기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반등 이후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주요 이평선들도 전부 위에서 눌러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22MA와 52MA가 이미 우하향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가격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전체도 하방으로 수축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고점을 낮추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주체가 먼저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요. 반등 자체가 나와도 이평선 아래에서 막히고 다시 눌리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열에서 섣불리 상승에 베팅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즉, 현재 이더리움 흐름은 강한 상승 추세가 재시작되는 구조라기보다는 아직 하락 이후에 힘을 회복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구간은 지지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2160에서 2180 구간 지지 여부예요. 현재 시장 구조상 이 구간은 최근 저점과 볼린저 하단 그리고 단기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자리가 전부 다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느냐가 핵심이죠.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 눌림이 아닌 추가 하락 연장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는 캔들이 나올 경우 다음 지지대까지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 반응이 살아있다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이후에 다음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이 구간에서의 캔들 반응과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판단이에요. 결국 지금 이더리움은 이 지지 구간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로 단기 흐름이 크게 갈리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지 구간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서 막고 있는 저항 구간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는 2200에서 2240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하락 과정에서 이평선과 매물대가 전부 겹치면서 계속 눌림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2200 부근부터 이미 여러 이평선이 밀집해 있고 2240 부근까지도 매물 압력이 두껍게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가격이 이 구간에 닿을 때마다 윗꼬리를 달고 되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여기를 한번 돌파하려면 시장 전체의 힘이 모이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거래량 없이 이 구간에 접근하는 흐름은 저항 돌파보다 매도 물량 소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현재 이더리움은 아래로는 2160에서 2180 지지가 유지되면서 위로는 2200에서 2240 저항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지지가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이어지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구조와 주요 구간이 확인됐다면 지금 시장에서 방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래량과 보조 지표를 함께 볼까 합니다. 거래량 흐름도 중요합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이후 횡보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보다는 관망하면서 반등 때 정리하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반등은 언제든지 재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락할 때 강하게 터지고 반등할 때 조용한 거래량 구조는 아직 매도 주도권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RSI는 현재 과매도권 부근에서 천천히 회복 시도를 하는 흐름이고 MACD도 저점에서 약하게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 강한 추세 전환 신호보다는 하락 이후 숨고르기에 가까운 형태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시간봉 RSI 수치를 보면 현재 30 중반대에 위치해 있어서 과매도 구간을 막 벗어나려는 흐름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RSI가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되려면 반드시 가격 반등과 거래량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지표만 보고 진입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특히 지금 같은 자리 많은 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섣불리 롱을 잡기 쉬운 구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동반 반등이 실제로 나오느냐입니다. 만약 거래량 없이 천천히만 올리게 되면 오히려 다시 눌리는 페이크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지표가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움직임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구간이에요. 1시간봉으로 전체 구조와 방향성을 파악했다면 이제 15분봉으로 단기 진입 구간을 좁혀볼게요. 현재 이더리움 15분봉 기준 단기 급락 이후 횡보 안정화 구간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등 시작 자체보다 이 반등이 추세 전환에 이어질 힘이 있느냐예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2178에서 2182부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최근 반등이 계속 이 구간 아래에서 막히고 있고 단기 이평선과 불린저 중심선까지 겹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현재 시장 구조상 이 구간을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눌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을 위로 돌파하고 지지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25분봉에서의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반대로 아래에서는 2165에서 2170 구간 지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하락 이후 매수 반응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자리라서 여기가 무너지면 시장 심리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 이탈 시 움직임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15분봉 거래량 흐름도 1시간봉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급락되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이후 횡보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보다는 방향 확인을 기다리는 흐름에 더 가깝다는 의미예요.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지만 아직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 15분봉 RSI 수치가 50 부근에서 진동하는 모습인데 이 구간은 방향을 확신하기 어려운 중립 구간이에요. 52로 올라서고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단기 매수 흐름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CD도 하락 힘은 줄어드는 중이지만 완전한 추세 반전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한 자리예요. 히스토그램이 제로선 아래에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골든 크로스 발생 여부와 함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확신하기보다 지지 유지 후 거래량이 붙는지 아니면 반등 실패 후 다시 눌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천천히 올리는 반등은 오히려 페이크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구조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대응 전략을 정리할게요. 먼저 롱 전략입니다. 2165에서 2170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반응이 확인될 때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거래량 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1차 목표는 2178에서 2180이 저항 구간이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2200에서 2240 구간까지 추가 목표를 열어볼 수 있어요. 손절은 2160 이탈 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포지션은 절반씩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숏 전략입니다. 2178에서 2180이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패턴이 확인될 때
단기 숏 대응을 고려할 수 있어요. 아울러 2165에서 2170 지지가 거래량과 함께 이탈되는 타이밍에는 추격 숏도 유효하며 이탈 이후에는 추가 하락 연장 시나리오를 함께 열어두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거래량 확인 없이 섣불리 진입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1시간 봉과 15분 봉을 통해 현재 시장 구조, 핵심 지지와 저항, 그리고 롱숏 전략까지 살펴봤어요. 현재 시장 구조상 핵심은 간단합니다. 1시간 봉 기준 2160에서 2180 지지가 유지되면서 2200에서 2240 저항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지지가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이어지느냐예요. 15분 봉 기준으로는 2178에서 2182 저항 회복 여부, 그리고 아래 2165에서 2170 지지 유지 여부예요. 이 두 구간 사이에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성급한 진입보다 확인 이후에 따라가는 대응이 훨씬 안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더리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165에서 2170 지지가 지켜지는지, 그리고 2178에서 2182 저항 앞에서 거래량이 붙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눌린 상태는 맞지만 아직 완전히 추세가 뒤집혔다고 보기에는 이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미리 확신하고 추격하기보다 핵심 지지와 저항 반응, 그리고 거래량 확인 이후 따라가는 대응이 훨씬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